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관심 종목들의 승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대북 테마 꼬시기를 제일 먼저 써놨습니다. 또 꼬시고 있어요. 오늘 또 장중에 여러 번 흔들면서 여러분들의 자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타로만 오전에 5분 내로 단타로만 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수가 3일 동안 2230 그리고 2195, 2190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내일까지 빠진다면은 일단 흐름상으로는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이제 북미 협상은 대타협으로 가는 과정,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미중 협상은 진행 중인데 재료가 소멸되기 직전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예요.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 지수에 추가적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건 편입은 모르겠고 어쨌든 한국 자금이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은 13.69에서 12.74로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아마 의미를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시장 규모로 따지면 약 2조 원, 1%에 한 2조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나중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주식 하시다 보면. 1%에 한 2조. 그러면은 오늘 같으면은 하루에 1000억 팔았지만 보통 하루에 2000억 파는 날이 많다고 가정하면 10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는 규모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세죠. 앞으로 더 10%까지 하락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중국이 오히려 올라갈수록 한국의 증시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억씩 10일 동안 하락이면 규모가 꽤 커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3월달에서 5월달까지 이제 1차적으로 매집을 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장중에 이렇게 하락세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악재죠. 현금화를 많이 늘려놔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벌어놨어요. 현금화를 하죠. 근데 계속해서 전투에 뛰어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수들은 현금화를 잘 한다. 그 금단 현상을 잘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줄을 그은 거는 이제 그동안 증시 노트에서 바뀐 부분이고요. 바이오 업종 우리 수급 들어오는 거 파악하셨죠.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수급 들어오는 거 파악하셨고요. 그렇지만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업종은 외도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화장품주와 면세점은 우리가 수익을 많이 봤던 그 업종 중에 하나인데 오늘 흐름상으로도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송장비는 오늘 현대차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면서 유효한 모습,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기전자, IT 업종은 수급 공방이 지속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오르기가 힘들어요.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둘이서 치고받기 때문에 뒤에 리뷰해드리겠습니다. LD 시리즈 상승세는 유효하고요. 대북주는 롤러코스터 이렇게 했고 바이오 수급이 약했다라고 계속 썼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제는 HLB, 바이로메드 계속해서 올라왔었다. 잠깐 금강산 얘기를 또 하고 갈게요. 이건 단타, 내일 단타입니다. 또 장 막판에 시간 외부터 시작해서 금강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금강산 추진, 재개 추진, 미국과 협의하겠다 이러면서 뉴스가 계속 나오다가 한창 이 오늘 또 흔들어 댔죠. 장중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장 막판까지 빠졌는데 웬걸 시간 외에 이제 또 2.6% 오르면서 거래량도 꽤 늘었고요. 아침에 또 잠깐 불꽃쇼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전에 단타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단타를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 증시예요. 사실은 우리가 중국 증시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 그러면서 1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올랐다가 오늘 이제 장 막판에 이거는 10분 봉입니다. 계속해서 오른 흐름 보이다가 장 막판 아니라 장 후반 들어서 거의 2% 가까이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로 나온 건 없는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장이 또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영향을 받았죠. 이제 아침에 뻥 뛰어오르면서 3월 4일 오늘 장입니다. 시가부터 뻥 뛰어오르면서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10시 반에 중국 개장 시기 맞춰서 다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중국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후반에 중국 빠지면서 더 많이 빠져서 2190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약해요. 확실히 이제 1월, 2월간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회복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장 막판에 더 후드려 패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1, 2월 달에 벌었던 거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지수를 큰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200일선에 부딪혔다가 하락하는 모습, 아주 안 좋은 흐름이죠. 주요 지지하는 이제 평균선까지 다 무너뜨리고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우리 여력, 여기에 200일선까지 여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빠졌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매수의 기회가 되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6일부터 우리가 파악했던 부분이 뭔가요? 이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운송장비 업종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들어온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금, 그리고 의약품 쪽에서는 완전 관심이 없었다. 개인들만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도 의약품 쪽에는 외국인이 관심이 없었고, 운송장비, 서비스업에 몰빵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운송장비 계속해서 기관을 담았습니다. 현대차를. 서비스업에 몰빵하는 모습.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바이오에 몰렸던 거. 미국 기관은 팔고요. 전기전자에 2,500억을 팔았는데 개인은 2,900억을 팔았다. 이날이 이제 김정은 그때였죠.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모습인데요. 2,000억이나 팔았는데 개인은 이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때 시장을 엄청 흔들어댔죠. 그러면서 개인들이 아 이거 위험하구나, 안전한 대형주로 가야겠구나 하면서 다 대형주로 몰렸을 때 외국인들은 다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종들이 분산해서 의약품으로 몰린 거죠. 바이오 업종으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3월 4일 의약품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엄청난 수급, 그러니까 첫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서비스업 첫 수급에 들어왔을 때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NC소프트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수급 우리가 눈치챘죠. 이건 무조건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에 올라왔지만 금융업에 바로 턴어라운드, 턴 다운 했죠. 이제 완전히 금융업에 돌아서면서 사실은 금융업이 약간 경기 방어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좋게 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급이 바이오 이틀 연속으로 몰려주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큰 폭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을 코스닥 매수로 돌아섰어요. 코스닥 매수. 이 기간은 뭐 싸게 잘 사는 모습이고요. 놀란 개미들은 코스닥을 팔고 거래소에 대형주를 산 모습입니다. 놀란 개미 가슴을 이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다 싸게 받아먹은 그런 모습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개인들은 위기에 팔고 이제 전문가들은 위기에 사는 모습이죠. 꼭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아주 실컷 담았네요. 그동안 그렇게 1, 2월 달에는 바이오만 쳐다보시더니 결과적으로는 완전 거꾸로 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수급이 이만큼 중요해요. 수급만 보셔도 흐름은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긁어모으다시피 했던 전기전자, IT 쪽은 이제는 아까 보셨죠. 외국인들은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2조라는 자금을 팔아야 되는데 그동안 올랐던 업종이 뭔가요? 다 전기전자, IT죠. 그래서 이제 시장 내내 외국인들은 팔았다면 개인들이 억지로 떠받치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간은 적당하게 흐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업종이 눈에 보이시죠?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사모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기관과 개인이 힘써보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완전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7개와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몰리려고 하죠. 더 빠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IT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형주들을 다 팔고, 기관들, 이제 외국인들은 대형주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대형주는 먹을 게 없다고 판단했었죠. 그래서 꼭 테마주 폭락 날에는 이렇게 정신 차리고 코스피 대형주로 몰리더라고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대형주는 횡보하면서 먹을 게 없었다. 스윙. 그 다음에 리스크 대비해서 힘든 수익 구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결국에는 경험적인 요인이에요. 이 부분들이. 꼭 폭락 나오는 날에는 다음 날엔 대형주로 많이 사는데 그 개인들은 대형주로 많이 사는데 결과적으로는 빠졌던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하이닉스도 안 봐도 뻔하죠. 개인들을 다 사모았고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세. 그 자금들이 결국에는 의약품으로 몰려왔다.
약분도로 몰려왔다. 외국인들은 장중 내내 잡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을 봤어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이 어디에 자금이 몰렸냐. 오랜만에 봅니다. 이 색깔 있는 모습들. 데아티아이를 샀네요. 아난티 샀고요. 좀 신기합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 바이로메드, 바이오,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참고를 해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있고요. 대웅제약, 롯데케미칼도 있고, 한솔바이오파마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기관이 삼성전자를 매수했었죠. 이렇게 공방이 치열한 것들은 한쪽으로 가기가 힘들죠. 어쨌든 힘겨루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서비스 업종에서 목 놓아 제가 외치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다시 기간 순매수 상위에 오르면서 아주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한전 있네요. 현대차 있고요. 현대차는 많이 빠졌지만 분명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같이 가야죠. SK텔레콤 있네요. 우리 추천주 있었죠. 현대모비스 같이 있고요. 우리 제가 주말에 해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LG노텍도 있고요. 메디톡스 있네요. 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순매수한 상위에 1, 2위에 요게 있습니다. 코스닥 150 인덱스, 그 다음에 선물 인버스. 코스닥 150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선물 인버스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해지를 하는 거죠. 좀 신기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폭을 봤더니 어쨌든 코스닥 상승 여기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봤습니다. 하락폭이 큰 것 같지만 8,500원에서 7,000원까지면은 약 20% 내외죠. 네. 여기 1,100원에서 1,7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뭐 30% 가까이 되니까 위로는 크게 먹고 빠질 때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적절한 비율로 해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도 이게 선물로 많이 하는 거죠. 뭐 콜매수, 뭐 그다음에 선물 매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보유하다가 이 트레이딩 전략 중에 하나가 있는데 두 가지 보유하다가 하나 먼저 많이 올라가는 거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얘는 이제 뭐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움직이면서 올라올 때 이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또 하나 있긴 합니다. 뭐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이거 자꾸 종목만 늘어나고 워낙 좋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자 신라제는 안 보니까 올라가네요. 뭐 저는 속으로는 좋지만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또 호들갑을 떨면 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차트상으로는 아주 좋죠. 뭐 이렇게 굳이 그릴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7만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지지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반갑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신약에 대한 삼총사, 신약 삼총사는 언제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 HLB. 이 HLB는 지구 끝까지 올라가려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ST큐브도 있고요. HLB는 조만간 또 삼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초록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 강의에 초록 나오면서 기관들, 뭐 외국인들 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ST큐브는 우리 관심 종목. LG 디스플레이는 좀 밀렸지만 상승폭에 대한 뭐 일부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 먹을 게 없었던 횡보하던 이 두 형제님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을 이제 읽으실 수 있겠죠. 왜 빠졌는지. 왜 빠졌냐고 물으면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앞에 있는 것들을 잘 요약해 보시면 왜 빠졌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걸 또 해드려야 되나 이거는 삼성 SDI SK 케미칼 많이 올랐네요. 우리 관심 종목에 제가 매트릭스에 올려드리는 종목입니다. 현대차가 많이 빠졌어요. 현대차가 많이 빠졌는데 많이 올랐다가 뭐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 내일까지는 뭐 많이 빠져준다면 사실은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서울반도체도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IT 중소형 IT 전기전자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다 못 가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시겠죠? 삼성전기 포함해서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사모았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고 2조 원치를 팔아야 됩니다. 뭘 팔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현대차는 개인이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전형적인 공매도 때문에 못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입니다. 공매도가 소화가 된다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요. 기관 매수세도 뭐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이제 기회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내일 하루 더 하락해준다면 오히려 기회인 것 같고요. 신라젠 나왔네요. 아주 예쁜 차트입니다. 한 15만원 갔으면 좋겠어요. 신라젠은. 파맵신, 우리 차세대 신약 이중 표적 항암제죠. 이제 암세포가 정확하게 타겟을 못하기 때문에 타겟을 한 번 더 해주는 이중 표적 항암제. 줄기세포까지 엮여 있고, 최근에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종 중에서 이 신약하는 우리 삼총사와 파맵신도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맵신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 너무 크게 올라와서 좀 부담이긴 해요. 이런 것들은. 크게 올라오는 것들은 또 크게 빠지니까. 야금야금 올라와주는 게 정말 좋은 건데, 또 개인들은 이렇게 오르는 거 원하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올라줘야 됩니다. 시장에 관심이 모이면 또 개인들이 몰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조정세 한두 번은 또 올 것 같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종목을 짚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고요. 우리 바이로메드 30만원 힘들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모습이고요.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HLB는 두말하면 이제 입 아프죠. 하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빠졌을 때 분명히 이제 제가 개인 매수세가 받쳐주고 외국인 수급을 여기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잘 싸게 사셨던 분들은 신규 진입 유효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공매도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양호하죠. 아주 양호합니다. 우리는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부분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빠진다고 무서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량 종목들은 저때가 기회예요. 분명히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1번입니다. 우리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제 방송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많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주 우량의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심 종목 하나 나왔네요. 반가운 하나투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호텔신라가 뒤에 나오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익 실현을 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시장에 꺾이면서 이제 장 후반 들어서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상황 보셔서 아마 많이 사셨을 것 같아요. 호텔신라도 제가 뭐 한 달 내내 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9만 원 전에 9만 원까지 갔으면 좋았겠지만 흐름이 꺾인다,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포인트 같고요. 잘 봐서 내일도 아침에 미국장 때문에 오른다면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현금 꼭 챙겨 두시는 게 요새 CMA 금리가 1.8 내외입니다. 1.8 MMW 형태로 했을 경우에 한국증권금융에다가 예탁하는 MMW인데 뭐 다른 CMA RP 국공채보다 금리가 높아서 꼭 CMA는 MMW로 바꾸시는 거를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에 1.8 매일 1.8을 연으로 나누어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매일 1.8%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은 CMA 괜찮아요. 특히나 지금 수익 많이 나셨던 분들은 좀 지키실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닥 아까 보셨잖아요. 고점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구간인데 얼마나 더 이익 나시겠다고 또 무리하게 베팅 하시는지. 카카오입니다. 뭐 아주 자랑스러운 종목입니다. 진짜 업종 분석할 때 이럴 때가 제일 뿌듯해요. 서비스 업종 들어올 때 우리 바로 들어가서 큰 양봉에 뭐 주춤했지만 계속해서 자금 몰리면서 오늘 양봉 하나 더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다만 걸리는 거는 200일선에 다 왔습니다. 한 타임씩 늦으시는 분들은 지금 좋은 종목이네 하면서 들어가시면은 또 저를 욕하게 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방송부터 보셔서 흐름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비스 업종 중에 잘 골랐던 네이버입니다. 뚫고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200일선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뭐 완전 종목을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200일선을 뚫는다는 건 아주 큰 뭐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은 뭐 한번 보긴 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는 잘 샀는데 이제 오늘은 비교 하락했어요. 뭐 특별히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내일 서비스 업종의 수급이 더 몰린다면 인스포트 같은 경우에 저가에 살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이 되겠죠. 뭐 하다 보니 또 20분이 넘어갔네요. 점점 종목이 많아져서 큰일입니다. 삼성증권은 일단은 21선 요 밑에 있는 요 선 21선에 터치를 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게 경기방어 업종이고 삼성증권도 괜찮은 종목인데 지금 일단 기관과 외국인은 시장을 더 세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꺾인 건 아니죠. 우리가 손실 구간은 아닐 겁니다. 아마 34,000원, 요 21선이 닿는 곳이 34,000원인데 34,000원은 분명히 매수해서 베팅할 만한 종목입니다. 시장이 빠진다면 사실 이런 종목 이거와 KB금융을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방어주들도 한두 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주봉으로는 무너졌어요. 원래 손절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약간은 좀 위험 신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은 내일까지로 미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관건인데 이제 아주 중요한 월봉상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구간에 있어요. 꺾여졌지만 거의 똑같죠. 월봉상으로 저점 지지선에 있으니까 내일 한 번 더 시장을 보시고 이제 흐름을 파악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은 사실 뭐 빠져봤자 뭐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은 낮아요. 시장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외에 LG이노텍 디스플레이 계속 유효하고요. LG전자 또 유효합니다. 종목이 자꾸 늘어나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방송은 자꾸 늦어지고요. 죄송하고요. 내일도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